자, 직선의 방정식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자, 요거 가지치기 해가지고 일단은 할게요. 자, 일단 기본 공식 요거는 일단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을 위한 게 아니라 어차피 2년 뒤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도 계속 봐야 되는 파트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해 놓고 1년 뒤, 2년 뒤에 나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공식이 일단 뭐 있어요? 우리가 두 점을 알 때 그 다음에 한 점과 기울기 얘를 알 때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나와 있다고 쓰진 않지만 써져 있으면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절편 a 그 다음에 y절편 b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아 얘가 x절편 y절편이 이거인 직선이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식이 이거 식 어떻게 생겼어? 알지?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a분의 x에 b분의 y는 1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아 x절편 y절편이구나 그냥 바로 해서 긋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얘네 둘은 까먹을 일이 없어. 일단 당장은 맨날 쓰는 거니까 까먹을 일은 없는데 얘는 가끔 쓰는 거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체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자, 세 점이 일직선산에 존재할 때. 자, 이렇게 딱 얘기해도 얘가 뭔지 알아요? 알죠? 떠올라야 돼. 문제에서. 좌표 3개 주고 얘네 3개가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란 말이 나오면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 그쵸? 근데 이거랑 똑같이 풀이가 진행되는 게 있었잖아. 이거랑 의미는 다르지만 어차피 풀이가 하나였어. 그게 무슨 문제였어? 삼각형이었죠. 세 점이 삼각형 이 안 될 때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뭘로 풀었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뭐 가지고 했어? 결국은 기울기 가지고 우리가 했죠.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그쵸? 기억나?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 그지? 잘 모르겠으면 이거는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2등분. 할 때, 자,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얘는 뭐 가지고 나눴어요? 또 얘는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인데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하는 그 직선이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느냐 얘를 지날 때 문제와 그 다음에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꼭지점을 지나는 건 어떻게 풀었어? 한 꼭지점을 지날 때 아가 어떻게 풀었어? 네,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놓고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잖아.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이건 직접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기본 문제고 얘는 심화 문제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내 책에 교재가 없어. 그래서 아까 준 게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니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일단 재료 노트에다 한 면에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밑에부터 이거에 대한 모르는 것들 이제 뭐 대표 문제 가져와서 쓰든가. 알겠죠? 대표 문제 갖고 와서 쓰든가.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한눈에 봐서 계속 눈으로 수학을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알겠죠? 그리고 요 문제는 그래서 붙여놓으시면 돼요. 요거 설명하는 들 안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로 봅시다. 예시로. 요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문제가 마이너스 2,0 여기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 얘를 C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봐봐. 기울기가 1인데 얘를 2등분한다고 요런 식으로. 됐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일단 y는 x 플러스 k 뭐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요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면적을 2등분한대. 근데 이거는 일단 먼저 체크해 볼 거. 만약에 얘랑 평행 관계잖아. 얘랑 평행이면 우리가 이걸로 안 풀 거야. 평행이면 그냥 가지고 푸는 거야. 평행이면. 우리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 삼각형의 넓이, 비율 가지고 할 거야. 만약에 얘네 두 개가 평행이면 이거 닮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비율의, 넓이의 비율 관계 쪽으로 빠지는 거고. 근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얘네 기울기가 뭐야, 지금? x2-x1 3분의 y2-y1 4니까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닮음이 아니라고. 닮음이 아닐 때 나한테 넓이를 2등분한다라 그러면 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직접 구해서 푸는 거야. 그나마 내가 지금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문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거든? 예전에 블랙라벨인가 어디 심화 문제집엔 있었어. 근데 그게 좀 학교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그래.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일반 문제집에 나오는 정도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보통은 뭐 x는 a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넓이 2등분하는 문제들이 있어. 요거는 좀 쉽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해를 하시고 다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 일단 요것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어차피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ABC. 자, 일단 이거의 넓이부터 봅시다. 이거의 넓이가 뭐예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는 얘 y좌표지. 그래서 얘는 전체 면적이 8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면적이 2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면적이 4가 되길 원하는 거고요.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좌표화야. 즉, 여기에 만나는 이 점을 내가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넓이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k야.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k,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이거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이거의 좌표를. 이게 우리 좌표와의 기하학적 해석이야. 우리 내년에 이제 기하 배우면 이런 거 계속 할 거야. 공간도형에서. 이거의 좌표를 구하려면 지금 니네 눈에 뭐가 보여? 직선 하나가 보이잖아.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직선의 교점이잖아. 교점이라는 건 연립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BC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BC의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B 2,0하고 C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뭐야? x2-x1 1분의 y2-y1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고 이 직선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알고 싶으면 이제 얘하고 연립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x 플러스 k다. 이렇게 해서 x의 좌표부터 구합시다. 이쪽으로 넘기면 5x, 얘는 8 마이너스 k, 그래서 x는 5분의 8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x 좌표를 먼저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 구하려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니까 여기에다 k를 더한 거잖아. 8 마이너스 k 플러스 k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분의 5k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5k 마이너스 k니까 4k 플러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5분의 8 마이너스 k, 5분의 4k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만들 수 있다고. 자, 좌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의 넓이가 4다라는 거 가지고 풀 거야. 그쵸?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뭐야?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k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니까 여기서 여길 뺀 거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누구야? 높이는 얘가 높이지. 그죠? 여기 4k 플러스 8이니까 이거 4로 묶읍시다. 그러면 얘는 5분의 4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근데 얘가 누구 나와야 된다고? 얘가 4 나와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랑 날라가고 얘랑 날라가서 여기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남은 게 지금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냥 k 플러스 2가 프라 마이너스 루트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 프라 마이너스 루트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 마이너스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잘 보시면 k는 지금 어디 있어야 돼? k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누구야?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거보다 더 빼면 저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k 값이 이거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죠? y는 x 플러스 k니까. 그래서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요거는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요거 붙여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풀이 써놓고 안 찍어도 돼요? 아, 오늘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건 뭐였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대각선의 교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바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 그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뭐랑 관련된 거라고? 뭐랑 관련된 거야? 항등식과 관련된 거죠?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이것들이 왜 말을 안 하지? 자,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둘 중에 하나를 K로 묶어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 문구를 기억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 두 직선을 묶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써놓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평행 관계랑 그 다음에 일치 관계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딱히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 수직 관계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오면 일단 뭐 하자고 그랬어요? 표준형으로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m' 이렇게 표준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없는 유형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걔가 뭐라 그랬어요? x는 a. 얘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모든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과 일치해서 조심할 것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면 우리가 뭐로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m과 m'. 일단 기울기가 같은 건데 만약에 나한테 평행관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울기만 해석을 하면 거기에 뭐도 있을 수 있어? 일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체크는 해 주셔야 돼요. n과 m'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인지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치되는 게 이제 이거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으로 표현되는 게 일치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수직관계가 뭐였어요? 수직관계가 m과 m'이
마이너스 1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도 그냥 합시다. 이것도 원체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A 프라임 B B 프라임이 0이다. 그냥 요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저기 일반형으로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만약에 수직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원래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되는데 수직이야 뭐 원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일반형에서도 수직을 얘기를 하려면 아니 어차피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이쪽으로 전개해서 이쪽으로 가져온 식이 이거야.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결과치를 알아두자고 결과치를. 그래서 얘네끼리 곱한 것과 얘네끼리 곱한 거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하면 수직관계다. 그냥 요것도 알아둘 수 있으면 알아두시고 용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표준화해서 그냥 직접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까지도 정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이것도 최근에 배운 거니까 알죠?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만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자, 요거랑 또 똑같은 문구가 있었죠? 얘처럼. 의미는 다르지만 풀이가 똑같았어요. 이게 뭐였죠? 평면을 몇 등분? 6등분. 세 개의 직선이 평면을 6등분 하는 경우. 이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랑 풀이가 똑같았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그래서 풀이가 뭐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였죠. 두 가지. 그죠? 얘는 한 쌍이 평행. 한 쌍이 평행할 때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한 점을 공유할 때. 쉽게 씁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특별히 애들이 놓치기 쉬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자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내 책에 없기는 한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프린트 준 숙제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경험하면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두 직선이 n사부면 여기에서 만날 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지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2x-4y 플러스 1 얘는 0과 이거랑 그 다음에 mx-y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몇 사분면에서 만날 때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내 책에 없지만 우리는 이 직선이 선분 A, B를 지날 때 그 문제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얘가 더 쉬워요. 얘는 그냥 직선을 그리면 되잖아. 이거 직선 그리면 뭐야 이거? x절편이 뭐야? x절편이 y에다 0 넣을 때잖아. 그쵸? y에다 0 넣으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x절편이고 y절편은 x에다 0 넣은 거잖아. 그럼 뭐야?
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얘는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두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날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선분 AB를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지나는 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지. 1이지. 아이씨,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네.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죠. 이렇게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죠. 요 사이에서. 그래서 그 문제랑 똑같긴 한데 이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만약에 프린트 하다가 나한테는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얘는. 자리가 없네. 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얘가 가장 많아요. 할게. 얘가. 그래서 얘는 자리가 없네. 일단 자, 기본 공식은 반드시 써놓으세요.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본 공식은 알죠? 알지? 인경아, 알지? 불러. 알지? 기현아, 네. 불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x ax 플러스 bx y겠지. y지 c.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 일단 써 놓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거리. 자, 두 직선의 거리라고 그러면 이 두 직선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관계? 얘는? 평행 관계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평행이 아니면 두 직선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얘는? 두 직선 중에 한 점과 직선 해서 이거 공식을 써서 구했었다고.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세 점의 좌표를 주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 우리 얘는 뭘 썼어요? 일단은 정식 풀이도 머릿속에는 있으셔야 되고요. 니네 학교가 서술형이 있었지. 풀이 쓰는 거. 그러니까 너는 정식 풀이 아셔야 되고, 정식 풀이 아셔야 되고, 나머지 서술형 없는 학교들은 뭐 하시면 돼요? 사선 정리 쓰시면 되죠. 신발끈이라고도 하죠. 그쵸? 그래서 사선 정리 쓰시면 되고, 넌 정식 풀이 아셔야 되고. 정식 풀이가 뭐였어요? 일단 제일 먼저 아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A, B, C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넌 이것까지 써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부터 구한다? BC 길이 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밑변의 길이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럼 높이를 알려면 뭘 써야 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선분 BC의 직선의 방정식. 일단 얘가 필요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A와 직선 거리 공식 이거를 써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정식풀이고 나머지는 그냥 사선 정리를 써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 하는 직선 방정식. 이거 기억나죠?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쵸? 주 풀이가 뭐였어요? 이거는 문제에 뭐가 없어?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 없잖아.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얘는 자취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위의 점을 P로 잡고 자취니까 x, y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점직선 해서 길이가 같다.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 벗기는 것도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거는 지금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원래 원방이 주인공이라 원방에서 할 건데 일단 요거는 수능까지 가는 거라 우리 최대값, 최소값 이거에서 이거 내 1번 재료잖아. 재료 노트 제일 앞에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료 노트에서 그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뭐 했어? 지금 2차 함수 하나 했잖아. 그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나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2차 함수 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걸 하긴 했었거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재료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게 내 재료 노트에 써 있기로는 아마 4번에 써 있을 거예요. 기하학적 해석. 기하학적 해석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추가되는 거야. 요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웠으면 이제 기하학적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리가 없어요. 지우고 해야 돼요. 자, 최대값, 최소값의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네가 이번 시험에서 주 내용은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 또 기하학적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걔는 그냥 이번 시험이 끝이야. 걔는 수능까지 나오는 건 얘야. 그리고 얘가 어차피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 최대 최소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자, 일단 하나씩 단계별로 느껴봅시다. 단계별로. 자, 일단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위에 점 P가 있어요. 이렇게 점 P가 있을 때 이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이거의 거리를 우리가 FT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FT의 최소값 이거를 해석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P 위의 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어서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겠다.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거 자체가 식이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거의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학적 해석 문제야. 그리고 얘가 기하학적 해석 문제의 가장 대표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을 살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봐. 이제 상상해봐. 자, P가 여기 있어. 그럼 직선 L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잖아. 그럼 P가 쭉 움직여. 그러면 거리가 살짝씩 뭐 하는 느낌이야? 짧아지는 느낌이잖아.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거리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길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가장 짧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이걸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니? 어차피 우린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하지 않았어? 이차함수 할 때? 한번 했을걸? 안 했다고? 한 번 했을 텐데. 이걸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이렇게 있다가, 아니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 이렇게 있어. 그럼 살짝씩 짧아지는 느낌, 짧아진다 한 여기쯤 얘가 제일 짧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길어지잖아. 이렇게 P가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짧은 데가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수학에 이쯤이 어딨어.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뭘 것 같냐고. 어떻게 하면 이 점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직선이 있잖아. 얘가 있잖아. 얘를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장 먼저 얘랑 딱 만나는 순간 있잖아. 이게 가장 짧지 않겠어? 이거보다 짧은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랑 평행할 때 이게 가장 짧다고. 알겠니? 생각해보니까 저걸 안 해줬구나. 야, 좀 이따가 추가 하나만 합시다. 아니,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얘가 가장 짧을 때는 점 P가 얘랑 이렇게 평행할 때 점 P 이거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y는 fx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 A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번엔 얘야. 요 길이. 해서 얘를 FT라고 합시다. 자, FT의 최소값이야. 이건 언제 최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P점을 미지수로 놓잖아? 그러면 뭐 x, fx가 2차함수니까 y좌표가 2차함수야. 두 점수 만약에 얘를 a, b라고 이렇게 정점으로 놓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럼 4차함수가 돼. 근데 니네가 4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하잖아. 그거는 미적분 1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해야 돼. 자, 그럼 이것도 느껴봐. P가 쭉 움직이다 보면 이거의 거리가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이쯤 가장 짧을 것 같고 더 움직이면 다시 길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장 짧을 때를 이번엔 또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얘는. 이거는 풀이가 얘가 대표야. 얘가. 저 개념하고 일맥상통이에요. 보여? 감 잡혀?
A라는 점을 뭐라고 인지하면 되냐면 얘를 A로 잡으면 돼. 얘를. 그럼 이게 가장 짧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선들 중에 얘랑 평행으로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차 함수가 있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이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AP의 길이와 P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나면 돼. 오케이? 그게 뭐 한 거냐면 A를 지나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점 P라는 것과 같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점 P가 A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되는 여기 점 P. 이게 최소값이야. 알겠니?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y는 fx가 있고요.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곡선 위에 점 p야.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야.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이야. 얘를 구하는 거야. 다 결국은 일맥상통이야. 다 상상돼? 어떻게 구할지? 얘는 A하고 B는 정점이야. 그냥 고정된 점이야, 고정된 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가 밑변이잖아. 그죠? 이 밑변은 뭐야? 얘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냥 이미 정해진 거야.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작아지려면 뭐가 작아져야 돼? 높이가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높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누구로 가? 쟤랑 똑같잖아. 1번이랑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와 평행한 직선이 접하는 점을 잡아서 얘를 뭘로 보면 돼? 이거를 높이로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소야. 알겠니? 알겠니? 반응 좀 해. 이해한 거야? 아휴, 저 진짜. 아니, 저쪽 반은 시끄러워서 난리, 여기는, 씨발, 편집하는데 나 진짜 혼자 하는 것 같아. 야, 무슨 소음이 안 들어가. 아니, 너무 적막 아니냐? 아니, 내가 저쪽 반은 내가 애들 소리를 최대한 볼륨을 줄이는데, 여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응용 버전이긴 한데, 자, y는 fx랑 그 다음에 뭐 직선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 P는 A와 B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곡선에서. 그래서 점 P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야. 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P야.
이거의 넓이의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얘는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의 길이 구하는 거. 우리 그때 이거 했지. 이참수와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의 거리 구하는 거 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수능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했어 안 했어? 했지. 노트 정리 돼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죽여버린다? 돼 있을 텐데 안 했어? 했잖아. 뭔 소리야. 내 책에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했다고? 알파 베타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죽여버린다? 평면좌표에서 했잖아. 했어.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렇잖아. 아, 졸라 불안하네. 그럼 얘네 둘은 고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점이.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건 누구야? P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은 뭐가 최대가 돼야 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점 높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높이가. 그럼 얘가 언제가 최대가 되겠냐고.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기하학적 해석은 결국 뭐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다 뭐야?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얘랑 만나는 점 P,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최대가 될 거라고. 이게 높이가 가장 클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우리 기하학적 해석의 최대 최소야. 이제 우리 두 개 된 거야. 최대 최소. 알겠죠?